자, 다시 돌아온 인터넷 강의입니다. 거꾸로 수업을 다시 한번 힘차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인터넷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안 들었다라고, 나 안 들었는데요? 전 안 들었는데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조롱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너희가 하는 그 말이 사실 나는 엄청나게 상처받아요. 그래서 괜찮은 척하지만,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 많이 삐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좀 잘 듣고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1920년대 다양한 국내 민족운동입니다. 일제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로 바꾸게 되고 3.1운동 통치 스타일이 바뀌게 됐는데, 사실은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건지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 우리 예전에 배웠던 애국개몽 운동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애국개몽 운동을 뭐라고 배웠어요? 애국개몽 운동은 실력을 키워서 나라를 되찾자라고 하는 거죠. 실력 양성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을 키워서 나라를 되찾자라는 거죠. 3.1운동 이후에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경제, 교육, 문화 방면에서 민족의 실력을 키우려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독립운동을 하는 계열이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독립운동의 계열을 민족주의 계열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이전부터 계속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대부분이 애국개몽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실력 양성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경제, 교육, 문화 방면에서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계열은 뭐냐면요, 왜 1917년에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 국가가 뭘 지원해요? 식민지와 반식민지의 해방을 지원하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국내에 항일운동을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누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민과 노동자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측면에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계열이 민족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은요, 물산장려운동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의 로고로 보듯이 이 여자가 들고 있는 거, 우리 손으로 빚은 RT-베이스 DB, 이게 광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천이에요, 천. 이 천으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평양의 조만식은 사람 이름이에요. 조만식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한다? 첫 번째, 국산품 애용. 우리의 물건을 쓰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주, 술 많이 마시고 금연. 금주 금연은 왜 하는 걸까요? 이걸로 소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금주 금연해가지고 그 술 마시고 담배 필 돈으로 물건을 사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자급자족 등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확산이 되면서 우리 물건에 대한 구매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1920년대 회사령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국내 기업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거를 쓰고 우리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 늘어난 수요,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거를 뒷받침해 줄 만큼의 생산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물품 가격이 오르고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열기가 식게 되면서 물산 장려운동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립니다. 자,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교육, 문화 방면에서 지금 경제는 물산 장려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 부분에서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밀립대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민간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 일반인이 설립하는 대학입니다. 사립대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의 보통교육이나 실업교육 우선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일본의 우미나 정책, 어리석은 백성을 만드는 정책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한 대학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제 등이 밀립대학 기성준비회 다시 써줄까? 다시 써줄게요. 밀립대학 기성준비회. 만약에 요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쓴 거 그냥 이렇게 쓰면 캡처하고 베낀 걸로 볼 거예요. 그런 애들 있어. 내가 다 봤어. 그래서 밀립대학 기성준비회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모금 활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띵동. 이 운동은 사실 일제의 방해와 모금 부족 실패로 결국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의 영향으로 결국 조선에는 한국에는 대학이 설립이 되는데요. 그렇게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대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띵동띵동 퀴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대학의 이름. 최초 이름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 이름 말고요. 성균관대학교 땡입니다. 자, 그렇게 실력 양성 운동이 경제와 교육 부분에서 운동을 했다고 한다면요.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러한 운동을 합니다. 3.1운동 이후 일부의 청년과 지식인들이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농민 운동이 활성화되는 거죠. 사회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만들어진 파이를, 떡이라고 할까? 떡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냐의 문제잖아요. 이 나누는 문제잖아요. 때문에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배를 받고자 하는 집단들, 노동자 계층과 농민 계층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열악한 소작 조건, 이건 소작이 뭐였어요?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거.
이 소작 조건과 각종 부담에 시달렸던 농민들은 소작쟁이라고 해서 지주들한테 항의하는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낮은 임금에 시달렸던 노동자들도 노동쟁이를 하게 돼서 소작쟁이와 노동쟁이의 형태로 노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노동쟁이가 일어나게 됐다, 노동자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조선이 공업화가 되어 있었다,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측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에서는 소외되었던 계층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년, 여성입니다. 소년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린이. 그래서 소년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 소년운동의 대표적인 게 어린이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소파 방정환이죠. 이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천도교의 소년회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는 두 딸내미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소리가 시끄러워요. 원래 밤에 했어야 되는데 내가 밤에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도 여성의 해방을 위해 사회운동을 하는 거죠. 오늘날과 같이 오늘날의 사회운동의 시작점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형평운동인데요. 이 형평운동이 뭐냐면 당시에 무시당했던 계층인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정이 누구냐면요. 백정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우야, 엄마 이것 좀 하면 안 될까? 엄마 이거 금방 하고 놀아줄게. 어때? 좋지? 백정이 누구냐면 조선시대에 고기 잡던 사람들. 어떤 고기? 소, 돼지 이런 도축업자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되게 무시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1894년 갑오개혁 이후로 신분제가 폐지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신분제 자체는 없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나라가 되기는 했는데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이 백정들을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똑같다라고 하는 형평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운동 속에서 사회운동만으로는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해서 3.1운동과 같은 60만세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소야, 그거 좀 안 하면 안 돼? 여기서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돼? 60만세운동은 우리 3.1운동이 누구의 장래일 때 했죠? 고종의 장래일에 맞췄죠. 고종 황제가 독살되었다는 것을 빌미로 고종의 장래일에 맞춰서 했는데요. 60만세 운동은 고종의 아들인 순종의 장래일을 맞춰서 만세 시위를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만세 시위를 사회주의 계열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이 같이 만세 시위를 준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족운동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는 사회주의였고 하나는 민족주의였잖아요. 근데 이 둘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요.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경제와 교육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기업, 회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는요.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중시하는 거고요.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파이를 나누어주는
분배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약간 입장이 달라요. 그리고 이 둘이 나중에 갈리면서 우리가 분단이 됐을 때 사회주의 계열들은 북으로, 민족주의 계열들은 남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계속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만세 시위를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발각이 되고 주모자들이 체포가 됐지만 학생들이 예정대로 순종의 장례식에 따라서 만세 시위를 전개하게 되는 거죠. 물론 3.1운동, 60만세 운동은 3.1운동처럼 전국적으로는 확산되지 않아요. 하지만 3.1운동 이후에 침체된 국내 항일운동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간회가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 3.1운동 이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통일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60만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통일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민족주의 계열과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을 하는 경험을 60만세 운동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신간회를 조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민족주의 계열이 조금 봐줘야 할 겁니다. 민족주의 계열은요, 비타협 민족주의와 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뉘게 돼요. 비타협 민족주의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본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타협적 민족주의는 일본의 지배에 인정하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일본의 지배는 인정하되 우리의 민족주의의 운동은 하겠다. 경제, 사회 운동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타협 민족주의자와 타협 민족주의자들이 갈려집니다. 그래서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계열과 결합을 하고 연합을 하는 게 신간회인 거죠. 서울에 본부를 두고 지방과 국외에서도 조직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외, 지방까지 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치 사회 단체이고요. 이거는 일본이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왜냐면요, 1920년대 문화 통치에서 뭘 허용해줘요? 한국인의 정치를 허용해주는 게 아니라 단체를 만들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신간회 결성이 허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간회가 한국인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식민교육을 반대하고 타협적 정치운동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주 항일 학생운동을 지원하면서 신간회 활동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광주 항일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건 신간회가 서울과 지방과 국외로 모두 조직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이후에 이렇게 활동을 크게 하는 단체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일제가 탄압을 하고 이 안에서 내분이 생기면서 신간회가 원래는 해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정적인 해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간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가 남북이 분열되어 있고 이 분열되어 있는 남북에서 하나의 정치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연합할 수 없는 단체야 라고,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전혀 다른 애들이야 라고 하지만 그 두 개가 한번 합쳐진 경험이 우리가 신간회라고 하는 경험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간회는 되게 중요한 단체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신간회가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무엇이냐? 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요, 배경은 국내 우리 학생들이 3.1운동도 이끌었고요, 60만세운동도 이끌었어요. 그쵸? 그 학생들이 몇 살일 것 같아요? 많아야 14에서 19이겠죠. 여러분 나이에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가장 열심히 했어요. 국내 학생들은요, 이러한 만세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요. 그리고 이 모임에서 비밀결사를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제가 우리를 차별하는 교육에서 맞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똑똑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20년대 후반부터는 동맹휴학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진접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진접만 휴학을 하면 니네 손해죠. 그런데 광동, 광릉, 거기에 오남, 진건 이러면서 쭉쭉쭉쭉쭉쭉쭉 애들이 같이 동맹을 해서 휴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서 문제, 이거 우리의 처사가 잘못됐다, 우리를 너무 업신여긴다 라고 하는 학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한국인을 차별하는 일본인 교사를 배척하는 문제에서 하나로 움직인다라는 뜻인 거죠. 물론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효과를 주면서 이들이 일본인에게 일본의 교육정책에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던 중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통학버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학열차가 있었어. 어디냐면 광주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디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학버스가 열차가 있었어요. 이 통학열차 안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시비가 붙습니다. 일본인 학생이 조선의 여학생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요. 그러면서 그걸 막 가지고 희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한국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을 때렸죠. 그런데 둘 다 같이 경찰서에 갔는데 일본인 학생은 풀려나고 한국인 학생은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완전 열이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똑같이 처벌을 해줘야지. 광주에서 나주다 왔다 갔다 하는 기차가 그 안에서 학생들 간의 충돌로 생긴 일입니다. 근데 이 조선인 이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는 그 한국인 학생은요, 한국인 여학생은 때린 한국인 학생 있죠. 일본인을 때린 한국인 학생, 이게 사촌 누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분노를 하다가 충돌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겠어요? 당연히 이 지역, 그러니까 요 전라도 지역의 독서회에서 시작했다가 이것을 벗어나 전국적인 차원으로 발전을 합니다.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진짜 미안해. 전국적인 걸로 벗어나는데요. 진짜 미안해.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이 독서회가 원래는 동맹휴학의 형태를 벗어나 가두시위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봐봐요. 동맹휴학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해가지고 너네들끼리 학교 안 가고 우리는 이런 수업을 거부하겠다 이런 거지만, 가두시위라는 건 뭐냐면 그거죠. 만세시위를 거리에서 만세시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나서 전국적인 차원으로 일어나고요. 이걸 누가 도왔다고요? 신간회가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켰다고.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광주 항일 학생 운동. 김정은도 무서워서 건들지 않는 우리나라 중이들을 일본이 건든 거죠. 우리나라 중학생들을. 나도 무서워서 안 건드리는 너희들을. 자, 광주 학생이 가두라고 하는 건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면서 썼던 경문을 봅시다.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였냐? 검거된 학생,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이 통학버스 내에서 일어난 이 검거된 학생들을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우리 손으로 빼내오자. 경찰의 교내 침입을 절대 반대한다. 얘들아, 경찰이 교내로 와가지고 선생님을 연행해 갈 수 있는 줄 알아요? 학생들을 연행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때는 경찰이 와서 학생들을 데려갔다라는 거죠. 교우는 뭐예요? 친구의 자치권을 획득하자.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한국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 오늘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우미나 교육 때문에 이 사회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전국의 학생 대표자의 회의를 개최하자. 그래서 학생들의 연합을 주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교육이 이러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들을 살펴보았어요. 사회주의 계열은 노동자 농민으로 하여금 분배 중심의 교육이었고요. 민족주의 계열은 교육, 경제, 문화 부분에서의 실력을 키워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거였죠. 그 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간회고요. 신간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던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항일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920년대 국내 운동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국외 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노트 필기 잘 해오세요.